안녕하세요. WMS 재고 이관을 위한 분산락 사용기에 대해 공유드릴 WMS 플랫폼팀 김준홍입니다. 네, 본 세션에서는 WMS와 우아한현재들 물류센터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물류센터 내에서 재고가 어떻게 이관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재고 이관 시 발생한 동시성 이슈 원인과 그 해결 과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WMS에 대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WMS는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이고 말 그대로 창고 관리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한현재들 비마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WMS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WMS에는 크게 입고, 재고, 출고라는 세 가지 기능을 주로 제공하고 있고요. 비마트에서 판매될 상품을 입고받아 검수, 검품하고 입고한 상품을 재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고객 주문에 따라서 상품을 출고시키는 것까지 WMS가 담당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아한현재들 물류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텐데요. 네, 공급사의 발주 요청한 상품들이 최초의 중앙물류기지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제 입고가 됩니다. 중앙물류기지에서는 각 지역 거점 센터로 상품이 이관되기 전까지 상품을 적재하고 관리하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비마트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피패킹 센터라고 불리는 지역 거점 센터로 재고를 이관해야 하는데요. 지역 거점 센터를 피패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센터 내에서 고객 주문이 들어왔을 때 상품을 가져오는 피킹 작업과 피킹한 상품을 포장하는 패킹 작업을 하고 있어서 피패킹 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마트에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각 지역의 피패킹 센터로부터 상품이 고객에게 출고됩니다. 네, 오늘 세션에서는 중앙물류기지에서 피패킹 센터로 재고 이관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재고 이관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재고를 이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관 요청서라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앞서 살펴봤었던 중앙물류기지에서 피패킹 센터로 재고를 이관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관 요청서를 통해 어떤 상품을 몇 개 이관 요청할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예시에서는 이관 요청서가 4개의 상품을 이관할 것이라고 예로 들었지만은 실제로 하나의 이관 요청서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재고를 이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어떤 상품을 몇 개 이관할지 결정했다면 중앙물류기지 내에서 이동할 재고를 선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상품이 센터 내 여러 위치에 흩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특정 위치에 재고를 선점하는 작업을 할당이라고 하며 재고를 이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당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작업자가 동시에 같은 상품을 이관하려고 할 때 작업 내용이 겹칠 수도 있어서 이 작업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재고를 미리 선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관 요청서를 보면 할당 수량과 재고 위치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고를 할당하게 되면은 할당 수량과 재고 위치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때 할당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당은 작업자가 재고를 확인하고 직접 수동으로 지정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WMS 내부 로직에 의해서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따라서 작업자는 할당된 결과를 확인하고 해당 위치에 있는 재고를 이관합니다. 화면에 이관 요청서를 보시면 할당된 수량과 재고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관 요청서 하위의 상품들이 모두 할당되었을 때 이관 요청서가 할당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관 요청 수량만큼 할당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할당 상태가 다를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사과처럼 이관 요청한 수량이 할당한 수량과 동일했을 때 할당이라고 불리고 케이크와 고기처럼 이관 요청한 수량보다 적게 할당된 것을 부분 할당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할당은 할당된 수량이 아예 없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때 이관 요청서의 하해 상품들의 일부만 할당되었을 때는 이관 요청서가 부분 할당되었다고 합니다. 이관 요청서 할당과 취소의 의미에 대해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할당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고를 이관하기 위해 특정 위치에 재고를 선점하는 작업이고, 취소는 이관 요청서를 생성했지만 센터 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재고 이관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 미할당된 이관 요청서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이관 요청서를 여러 작업자가 동시에 작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하나의 이관 요청서에 할당과 취소 요청이 동시에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A와 관리자 B가 각자 예상한 결과가 다를 것인데요. 관리자 A는 할당 요청을 했을 때 재고가 0개에서 10개로 할당되고 이관 요청서의 상태가 미할당에서 할당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할 겁니다. 반면에 관리자 B는 취소 요청을 했을 때 재고는 할당되지 않고 할당 상태가 취소로 변경될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관리자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이관 요청서에 재고는 할당되고 할당 상태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재고 이관 시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온 원인에 대해서 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의 이관 요청서에 2개의 요청이 왔다고 가정하고 다이어그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할당 요청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은 재고 할당 로직을 수행하고 트랜잭션이 커밋되면서 사과의 재고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이후 할당한 결과에 따라 할당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 분산락을 시작을 하는데요. 분산락 안에서 이관 요청서 상태를 변경하는 이유는 하나의 이관 요청서 안에 다수의 상품이 동시 할당 처리하게 되면 상태가 변경되는 시점에 따라 할당 상태가 부분 할당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차 처리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분산락 안에서 할당 상태를 변경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직 할당 요청에 대한 트랜잭션이 커밋되지 않은 시점에 취소 요청이 왔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취소 요청이 들어왔을 시점에는 이관 요청서가 미할당일 것이므로 취소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취소 처리하는 중에 할당 요청에 상태 변경 트랜지션이 커밋되면서 이관 요청서가 미할당에서 할당으로 변경됩니다. 여기서는 이관 요청서의 하나의 상품만 할당한다고 가정했으므로 상태 변경 시에 미할당에서 할당 상태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들어온 취소 요청이 완료되면서 할당 상태가 취소로 덮어 씌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최종 결과가 될까요? 앞서 살펴봤던 예시처럼 재고가 할당되고 이관 요청서는 취소 상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당과 취소 작업을 코드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재고 할당 후 상태를 변경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상태 변경 메소드를 내부를 보면은 상태 변경 전에 분산락을 시작하는데 분산락 키가 이관 요청서 ID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분산락을 시작할 때 분산락 단위가 이관 요청서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분산락 안에서 할당 결과에 따라 상태를 변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취소 로직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소는 재고 할당 없이 바로 할당 상태를 변경하기 때문에 별다른 로직은 없고요. 이때 취소는 미할당 상태에서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 상태로 변경할 때 앞서 할당과 달리 분산락 설정 없이 상태를 변경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면 동시성 이슈가 왜 발생했을지 예상이 되실까요? 앞서 코드를 살펴보니 할당 시에는 분산락 안에서 상태를 변경하고 있지만 취소 시에는 분산락이 없이 상태를 변경하고 있었습니다.
즉 할당과 취소가 동시에 처리가 되는 케이스가 고려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럼 단순히 생각해서 취소 요청 시에 분산락을 추가하면은 할당과 취소가 동시에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동시성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시는 다이어그램은 기존의 원래 흐름입니다. 이제 할당 요청 시에는 취소 요청이 불가능해야 하겠죠. 그래서 할당 요청 시에 분산락 시점을 앞당기겠습니다. 원래는 재고 할당에 분산락이 없었는데 분산락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취소 요청 시에도 분산락이 없었기 때문에 분산락을 추가를 합니다. 이제 할당 요청이 먼저 들어오고 취소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현재 할당 요청이 분산락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 요청이 락 획득을 하려고 했을 때 실패하면서 취소 로직이 처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관 요청서의 상품을 일괄 할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사과와 케이크 두 상품을 일괄로 할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상품마다 재고 할당이 필요하므로 사과와 케이크 각각 재고 할당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각각 재고 할당한 결과에 따라서 이관 요청서의 상태를 변경할 거고요. 시간 순으로 봤을 때 사과가 먼저 재고 할당되고 케이크가 재고 할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할당 상태도 미할당에서 부분 할당, 부분 할당에서 할당으로 변경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할당 요청 시에도 분산락 단위가 이동 요청서로 같았기 때문에 할당 중에는 추가적인 락을 획득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들어온 할당 요청에 대해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관 요청서의 상태는 케이크가 할당되지 않고 사과만 할당되었기 때문에 이관 요청서 자체는 부분 할당 상태로 남고 종료가 되게 됩니다. 앞서서 할당과 취소가 동시에 처리되는 것은 막았지만 이관 요청서의 상품을 일괄로 할당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관 요청서가 일괄 할당할 수 있도록 락 획득을 대기하면은 일괄 요청을 하더라도 모두 할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에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사과와 케이크 각각 재고 할당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할당 중에 추가로 할당을 하려고 하면 락 획득을 실패하지 않고 락 획득을 대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사과와 케이크 모두 할당에 성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도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과 할당을 처리하는 도중에는 케이크 할당을 대기해야 하는데 분산락을 획득하는 시간을 대기하는 시간만큼 총 할당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선 예시에서는 예시로 상품을 2개로 예시를 들었지만 이관 요청서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상품을 일괄로 할당하는 게 빈번합니다. 따라서 이관 요청서에 상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총 재고 할당 시간이 지연이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관 요청서 상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리 실당은 증가하는데 어떻게 좀 더 개선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요청이 할당하고 있는 중이라면 할당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처리 중인 상태값을 별도로 관리한 다음 동일 유형의 요청인 경우에는 병렬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단계에서는 앞선 예시와 달리 할당 요청과 취소 요청하는 시작점에 상태값을 설정하는 분산락을 추가를 할 거예요. 해당 분산락 안에서는 단순히 상태값을 확인하고 저장하는 로직만 수행하기 때문에 상태값을 설정하고 락 획득을 대기하더라도 그 지연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할당 요청이 먼저 들어왔으므로 상태값을 할당으로 변경하고 락을 해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취소 요청이 들어와서 상태값 설정을 위해서 락 획득을 했지만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할당이므로 취소 요청은 처리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이후 할당 요청은 재고 할당을 진행하는데 앞선 1, 2단계와 다르게 분산락 밖에서 재고 할당을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재고 할당은 할당 요청 중에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산락 밖에서 수행을 해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관 요청서가 상태가 의도한 대로 미할당에서 할당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수의 할당 요청과 취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고 할당 요청이 락을 먼저 획득하고 상태값을 할당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취소 요청이 먼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취소 요청이 케이크보다는 락을 먼저 획득해서 현재 상태값을 설정하려고 하지만 이미 할당 중인데 취소 요청이 들어와서 취소 요청을 처리하지 못하고 락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로직은 수행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케이크 할당 요청이 상태값 설정하기 위해서 락을 획득하고 단순히 상태값을 할당에서 할당으로 갱신을 합니다. 해당 시점에 사과는 분산락이 없이 재고 할당을 처리하고 동시에 케이크도 분산락 없이 재고 할당을 병렬로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할당이 끝났으므로 이관 요청서의 상태를 부분 할당으로 변경할 거고요. 이후에 마지막으로 케이크 할당 요청은 분산락 획득을 대기하고 있다가 할당 상태를 변경하면서 요청이 마무리됩니다. 분산락과 상태키를 사용해서 이제 동일 유형에 대한 요청은 병렬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태값을 설정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분산락을 시작해서 그 안에서 현재 상태를 조회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조회한 상태값에 따라서 현재 상태와 요청 유형이 동일하면 상태값의 유효 시간을 갱신하고 다른 경우에는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할당 요청이 들어온 경우를 좀 정리해 보면 현재 상태가 할당일 때 또 할당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성공을 하고 그 이후 로직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상태가 취소 중인데 할당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실패를 시켜서 이후 로직이 수행되지 않게 합니다. 반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취소 요청인 경우에는 현재 상태가 할당일 때 취소 요청이 들어오면 예외를 발생시키고 이후 로직을 수행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가 취소일 때 취소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상태값을 갱신하고 취소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 공유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재고 이관 시 발생한 동시성 이슈가 발생한 이유는 할당과 취소가 동시에 되는 케이스가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작업으로 할당과 취소가 동일한 분산락 키를 사용해서 할당과 취소가 동시에 처리되는 현상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분산락 키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관 요청서를 일괄 할당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분산락 획득을 대기해서 일괄 할당이 가능해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관 요청서 하위의 상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총 할당 시간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3단계에서는 분산락과 상태키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해 봤는데요. 이전과 동일 유형의 요청인 경우에는 병렬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로써 WMS 재고 이관 과정에서 발생한 동시성 이슈 원인과 해결 과정에 대해서 공유드렸습니다. 오늘 공유드린 분산락 사용 사례가 앞으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